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 인터넷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자료가 조잡하지만 귀담아 들어주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강의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3주차 강의 내용은 법학 입문입니다. 법의 개념, 법과 사회규범, 법의 목적, 법원, 법의 체계 등을 설명할 것입니다. 군사법을 공부하기 전에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알아둬야 하겠죠. 그리고 법률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법이다 라는 영화도 있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법원이나 경찰이 해결하기 전에 주인공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명감에 소위 나쁜 사람을 응징하는 그런 영화죠.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법의 개념을 언어적 의미하고 학문적 의미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의 한자어는 옛날에는 이렇게 복잡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뜯어보면 물수변에 해태 치자와 갈거자가 합성된 글자입니다. 여러분, 물은 어디에 있으나 평평하죠? 즉 공평하다는 공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는 정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갈것자는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정의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법의 순수한 우리말은 본입니다. 근본, 본때 할 때 그 본이죠. 본은 당위적인 존재입니다. 서양의 라틴어나 독일어, 불어 등에서의 법의 뜻도 평등이나 정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법의 학문적 의미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행위의 준칙이다.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사회규범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행위의 준칙, 사회규범의 하나, 그리고 국가에 의해서 강제된다는 것입니다. 법의 대상은 사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은 그 행위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가 있는 곳에는 규범이 있습니다. 그 규범은 자연법칙이 아니고 당위법칙인 것입니다. 사회규범에는 법뿐만 아니라 도덕, 종교, 관습 등이 있습니다. 법을 어긴 자는 국가가 제재를 합니다. 형벌을 가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죠. 법과 다른 사회규범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도덕입니다. 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동하고, 도덕은 법의 타당 근거인 동시에 법의 목적과 이상으로 작용합니다.
어디까지를 도덕의 영역에 맡기고 어디까지를 법에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시대별, 장소별로 각기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적 보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존속살인죄, 간통죄들을 엄중히 다뤄왔던 것이죠. 법과 도덕 관련 쟁점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간통죄 문제입니다. 간통이라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성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종교적, 윤리적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 존속해온 제도입니다. 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폐지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상 처벌하여 오다가 2015년 이혼 판결을 받았고 2016년부터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이제 부부가 각각 다른 사람하고 성행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죠. 다음 안락사 문제입니다. 안락사는 회복이 가능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입니다. 생명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뜨거운 감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2월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해 가지고 말기 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황윤리입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규범적인 윤리와 최대 다수의 최대 사랑이라는 공리주의적인 윤리의 대립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가족이 피난을 하던 중에 적군에 발각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이때 갓난아이가 울어 엄마가 아이 입을 막아서 무사히 위기를 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기가 숨이 막혀 죽었던 것이죠. 이때 엄마에게 살인죄를 물어야 할지, 아이는 죽었지만 다른 가족들이 살았으니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할지 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와 같이 어디까지 도덕의 영역에 맡기고 어디까지를 법에서 규율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관습은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입니다. 결혼식을 한다든지 장례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관습의 예의죠. 이 관습을 위반할 때는 사회의 강제나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있으나 그 준칙의 실효성은 여전히 약하죠. 관습 중에서 법이나 판례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분묘 기직권이나 사실혼 등이 그 예인데 이 관습법은 실정법이 모자라는 경우 그것을
종교란 신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해서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체계를 말하죠. 중세에는 신정일치라 해서 종교가 국가 사회를 지배했었죠. 그러나 근세 이후에는 정교분리라 해서 법이 종교의 자유와 종교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종교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자치법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법 이외의 다른 사회규범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들 규범과 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규범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이죠. 법은. 다음은 사회제도 중에서 정치, 경제, 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법은 정치를 전제로 하고 정치는 법을 통하여 국가의사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이 강조되는 민주주의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가 강조되지만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정치주의가 강조되는 것이죠. 경제가 법규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제생활을 위해서는 법이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법의 규율이 하지 못한 새로운 경제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중에 다시 법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꼭 지켜져야 하는가? 머리 좀 식힐 겸 영화를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퀵 앤 데드라는 영화인데요. 케이블 TV 등에서 여러 번 방영되었던 서부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샤론 스톤, 진 해크만, 러셀 크로우입니다. 진 해크만이 통치하는 마을에 샤론 스톤이 등장하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과거에 진 해크만이 샤론 스톤의 아버지를 잡아다 목매달아 놓고 어린 샤론 스톤에게 권총을 쥐어주면서 네가 이 총으로 저 밧줄을 끊으면은 아버지는 살려주겠다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어린 딸은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에서 방아쇠를 당겼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총의 아버지는 사망하고 맙니다. 샤론 스톤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진 해크만을 찾아온 것이죠. 한편 진 해크만은 마을 통치 수단의 하나로 1년에 한 번씩 총싸움 대회를 엽니다. 강력한 라이벌을 사전에 발굴해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지는 사람은 그 총에 맞아 죽으니까요. 러셀 크로우는 진 해크만의 신복이었는데 과거를 청산하고 성직자의 길로 가려고 하나 진 해크만은 러셀 크로우를 이 대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대회는 열렸고 준결승전에 샤론 스톤과 러셀 크로우, 진 해크만과 그 아들이 붙게 됩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러셀 크로우와 샤론 스톤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죠. 즉 준결승전에서 남녀의 대결과 부자의 대결이 이루어지는 셈인 것입니다. 지네크만은 아들을 이기고 결승에 오르고 러셀 크로우는 샤론 스톤을 이기고 결승에 오릅니다. 결승전 개시의 종소리와 함께 사방에 폭염이 일더니 그 폭발 소리 사이로 샤론 스톤이 나타나서 지네크만을 응징합니다. 죽은 샤론 스톤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얘기는 결승전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서로 연인이었던 샤론 스톤과 러셀 크로우는 가짜로 준결승전을 치른 것입니다. 즉 샤론 스톤의 가슴에 붉은 잉크를 넣고 총을 맞아 죽은 것처럼 꾸민 것입니다. 결승 전날 샤론 스톤은 폭약을 다룰 줄 아는 동네 꼬마를 시켜서 결승전 장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시작과 동시에 폭약을 터뜨리게끔 한 것이죠. 지네크만은 부하를 시켜서 러셀 크로우의 오른손을 못 쓰게끔 지디겨 놓습니다. 샤론 스톤이나 지네크만이나 이들이 한 행위는 정정당당한 행위는 아니죠. 그렇죠?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전통적인 서부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 부당하더라도 말이죠. 법은 꼭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스스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살펴보죠. 여러분은 군사학과 학생이니까 군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쟁점은 개인의 기본권과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충돌하는 헌법 가치의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점이죠. 이제까지 대부분의 형벌을 받아왔습니다. 군대 복무기간 정도, 즉 2, 3년 징역형을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는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지만요. 2018년 이전까지 헌재와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병역 기피자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 6월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관련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 후 그해 11월에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무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죠. 따라서 현재 국방부는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따 2교시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